자, 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문제를 읽으면 문제가 물론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찬찬히 읽으면 그냥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제시된 반응식은 이거예요. 수소하고 브로마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HBr이 되는 반응식이에요. 그냥 편의상 다 기체라고 합시다. 기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얘하고 반응해서 이게 되는데 이걸 연구한 이제 연구자가 이 녀석의 메커니즘이 요거일 거야. 그다음 요거고, 그다음 요거고, 그리고 요걸 거야. 그래서 메커니즘을 총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까지만 제시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걸 추가하면 더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가했을 때 전체 반응에 대한 물음을 할 수 있게 물음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반응식은 이거고 제시된 메커니즘이 요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읽으면 시간에 따른 수소, 자 이거 잘 보면 수소 원자예요, 수소 분자예요? 수소 원자죠. 네. 수소 원자에 대한 시간당 농도 변화를 구해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시간에 따라서 수소가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디냐면 우선 첫 번째는 수소가 나오는 과정이 여기 수소가 하나 나오죠. 그죠? 네. 여기서 하나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관여를 하냐면 여기서 또 관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디서 관여를 하냐면 여기서 관여를 하네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얘는 우선 첫 번째 반응식으로부터 얘가 만들어지죠.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K2의 Br 곱하기 H2. 됐나요? 됐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 두 번째 반응의 뭐냐면 속도상수가 K2니까 K2라고 쓰고 Br하고 H2는 이 두 번째 반응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반응식의 요 화학 양론 계수를 바로 이렇게 반응식의 속도식의 차수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만 이렇게 된다고요? 단일 단계. 단일 단계 반응에서만 예. 이렇게 제시된 메커니즘은 항상 무조건 뭐로 제시하는 거다? 모두 다 단일 단계 반응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반응식은 모두 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서 여기 있는 계수를 그대로 그 반응물들의 차수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의 의미는 뭐 이렇게 만약에 부호를 표시한다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수소의 생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응으로 또 수소가 만들어지니까 생성의 의미를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주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반응에서는 자 같은 식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마이너스 K3의 H의 Br2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반응으로는 수소가 생겨야 수소가 없어져요. 수소가 없어지고 있죠. 수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뭐라고 쓴 거예요? 없어진다. 마이너스라고 써준 거예요. 됐죠? 네. 됐죠? 자, 그 다음 이 네 번째 반응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는 K4 한 다음에 HBr 하고 H 하고 보시다시피 수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성되어 소멸돼요. 여기서도 소멸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써준 거죠. 됐죠? 됐죠? 끝.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간에 따른 수소 원자의 농도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시간에 따라 수소가 어떻게 변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됐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자, 뭐를 또 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는 이걸 하래요. 저걸 하래요.
이제는 시간에 따른 누구? 저 브로마이드의 농도 변화를 표현하래요. 알겠죠? 그럼 이때 브로마이드가 어디 있냐면 또 찾아봐야 되겠죠. 브로마이드가 지금 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기억할 것. 자, 우선 첫 번째 1. 요런 그 속도 미케니즘, 속도론에 의한 미케니즘 반응식에서 M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M. 총매. M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했잖아. M. M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약간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속도론 문제에서 미케니즘이 난데없이 M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충돌을 통해서 활성. 운동 에너지를 전달 가능한 아무거나라고 했죠. 아무거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반응물이어도 되고요, 생성물이어도 되고요, 중간치여도 되고, 아니면은 뭐냐면은 그 촉매여도 돼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될 수 있는 뭐라도 다 M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쓰냐면, 수미가 오그라인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네. 뭐라고 쓰냐면요, 바로 이게 시스템의 전체 농도가 클수록 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도 커진다. 그래서 실험이 진행되는 그 실험 뭐냐면은 그 용기 안에 전체 물질의 밀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양이 많으면 얘 M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론 문제에서 이렇게 M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그런 녀석을 이제 가정을 한 거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약간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설명을 못했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리액션 레이트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정의. 자, 이거 리액션 레이트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반응 속도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를 번역하요. 그럼 반응 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화학 반응이 AA, BB, CC, DD 보시오? 보시오? 이렇게 됐고 이때 속도식이 K다. K.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됐다면 이때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자, V는 쓰고 마이너스 A분의 1에 dA dt 마이너스 B분의 1에 dB dt에 더하기 C분의 1에 dC dt D분의 1에 dB dt. 오케이? 네. 왜요? 응? 뭐라고? 네? 뭐라고? 예. 방금 추임새 넣었잖아. 예. 성우 뭐랄까? 예. MC 치킨맨. 아 그래요?
랩송 아니에요? 진짜요? MC 치킨 메뉴. 민서도 랩네임 있어요. MC 샹거스라고. 샹버스요? 왜요? 왜요? 그러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MC MK.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자,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건 무슨 물질이에요? 마이너스 붙은 건. 소모. 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붙은 건 소멸의 의미고, 혹은 주어져 있는 물질이 반응물이다. 오케이? 라는 뜻인 거고요. 여기 더하기 붙은 건 뭐예요?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생성된다 이런 얘기죠? 생성물이라는 얘기죠?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반응물에는 마이너스, 생성물에는 플러스를 써주고 그 물질에 대한 시간당 농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이게 해당 물질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 되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네. 맞죠? 그러면 잘 봐요. 해당 물질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과 그래서 반응 속도는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가요. 해당 물질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과 달라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다른 거라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 그러니까 해당 물질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에다가 그게 생성물인지 반응물인지 표기를 해주고 그 녀석 반응에 대한 화학양으로 계수를 나눈 것을 속도라고 정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게 속도식의 정의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속도식이 이게 이제 실험 데이터에 의해 어떻게 K의 A의 M승, B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필 만약에 단일 단계 반응이었다.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었으면 또 하필 MN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일 단계 반응이었으면 M과 N이 뭐가 되는 거였어요? A B. 단일 단계 반응이면 바로 이 개수가 차수가 된다고요. 네. 1이 아니고 A, B가 된다고요. 예. 예. 그거 알겠죠?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dA, dt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로 마이너스 A 곱하기 K의 A의 M승, B의 N승. 무슨 말 알겠죠? 네. 혹은 C 같은 경우는 플러스 C 곱하기 K의 A의 M승, B의 N승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특정 물질의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율,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은 자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반응 속도예요, 그죠? 그 반응 속도에다가 특정 물질의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율은 그게 소멸되는지 생성되는지를 표기를 하고 그 물질에 대한 화학 양분 계수를 곱해야 반응 속도식이 알겠어요? 네. 그래야 그 물질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예. 이해했죠? 지금 욕심해야 되겠죠? 욕심해야 돼? 욕심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브로마이드가 여기서는 생성되죠. 여기서는 소멸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생성되고 여기서도 생성되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시간에 따른 브로마이드의 농도 변화를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속도식은 뭐야? 이 반응의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속도식은 바로 K1의
BR2M이죠. 맞나요? 네. 맞아. 네. 여기다가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응 속도식에다가 곱하기 그게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 알겠어요? 소멸되는지 생성되는지 써주고 그 녀석의 화학양론 개수, 그 녀석의 화학양론 개수를 써줘야 된다고 했지요. 네. 이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정반응에서 브로마이드는 그래서 소멸되어 생성돼요. 생성되니까 플러스 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브로마이드의 화학연료 개수가 뭐냐? 화학연료 개수가 그래서 2라는 거 알죠? 야. 2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명심 또 명심 아시겠죠? 저거 빼먹으면 어떻게 해? 저거 빼먹으면 저거 빼먹으면 이후의 계산 다 나가리 되는 거야 그렇죠? 빵점 네. 빵점 주겠습니다. 답이 틀렸기 때문에. 고생했었어. 답이 틀렸지만 정이 맞았기 때문에. 와 진짜.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쓰자면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정반응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정반응 속도식에 브로마이드는 반응물이었고 아니 생성물이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생성물이었고 그때 브로마이드의 화학량의 개수가 2라는 뜻인 거지. 알겠죠? 네. 그 다음 묘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응은요 이 연구자의 가정에 의한 자 그리고 이 연구자의 가정은 내 맘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돼. 연구자의 가정은 그냥 그대로 따라줘야 돼. 지금 뭐 문제에다가 따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정은 그냥 그대로인 거야, 그치? 그럼 연구자는 이 반응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한 방향으로 반응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냥 이렇게만 되는데 하필 첫 번째만 뭐로가 가능하다? 하필 첫 번째가 역반응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거야. 왜? 왜? 몰라요. 알겠어요? 연구자가 몰라요. 알겠어요? 연구자도 몰라요. 연구자도 몰라. 알겠어요? 다만 이렇게 가정하면 뭐를 설명할 수 있다? 실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 알겠어요? 속도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구자도 왜 다른 거는 정반응만 되는데 왜 첫 번째 닫기가 역반응이 되느냐에 대한 분자 자체의 성격, 뭐 얘네들의 에너지 상태, 충돌 모형 이런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설명이 돼? 그래서 내가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해서 속도식이 나올 수 있잖아. 네. 그게 실험을 해서 나온 속도식이 여러분 저번 시험 범위 뭐였던 거야? 실험에서 나온 속도식이 그게 여러분 저번 시험 범위 뭐였던 거야? 그게 적분 속도식이야. 적분 속도식이라고 하는 게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가는 방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바보같이 마이크 연결 안 했어. 아니 소리가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했는데 소리가 이제 웅웅 들어가는 거지. 소리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지. 이거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진짜 충격 때문에 꽂아놨더니 네 진짜. 신성이 제대로 얘기 안 하나? 성민 좀 봤으면 얘기해줘야지. 와 진짜 신성이 진짜. 진짜 성민 진짜. 진짜. 치킨맨. 짠. 아유. 하나 둘 셋. 좋아요. 참네. 좋아. 파란 불 들어갔겠지? 오케이. 참. 이걸 빼먹다니. 그래도 소리가 안 들어가면 아닐 테니까. 자, anyway. 자, 여기까지 의미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반응에서 역반응이 가능한겨. 그러면 역반응이 가능하면 역반응을 통해선 그럼 역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역반응의 반응 속도. 자, 역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K-1에 BR 약간 앞에 당겼을까? K 인버스의 BR 농도의 제곱에 M.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역반응의 속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역반응에서는 이게 오히려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역반응은 이게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이게 반응물이지. 그러면 이때 BR의 화학양분 계수가 얼마야? 2니까 이게 제곱 이렇게 써야지, 알겠어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걸 이 연구자는 가정한 거로 한 거 아니야. 그럼 M도 농도를 이렇게 탁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역반응으로는 이 브로마이드가 그래서 만들어져 소멸돼. 역반응을 통해서는 얘가 만들어져 소멸돼. 소멸되면 여기다 뭐 써야 돼? 마이너스. 알겠죠? 마이너스. 근데 생성되건 소멸되건 그러니까 이게 소멸이고 이거의 생성이잖아, 그지? 근데 생성되건 소멸되건 그 반응 속도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 뭐를 곱해줘야 돼? 그 녀석의 화학양론 계수, 그 녀석의 화학양론 계수를 꼭 곱해줘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뭐 곱해줘야 되겠어요? 2를 곱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곱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정반응이라고 하건 역반응이라고 하건 얘의 계수는 얼마예요?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네. 이게 한 번 탁 이해를 하면 일사천리거든요. 한 번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떤 경우 2를 쓰고 어떤 경우 2를 안 쓰고 이게 되게 엄청 헷갈려요. 근데 원리적으로 이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의라고요. 정의.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도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케니즘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필요 없죠. 여기 지웠죠? 이해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우자. 쓱쓱쓱쓱. 쓱쓱쓱쓱. 좋았어. 자, 그리고 브로마이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해서 또 변해요. 그렇죠? 변해요. 자, 여기서는 자, 요 반응의 속도식을 써볼게요. 저 반응의 속도식은 바로 K2BrH2죠. 맞아요? 차수는 각각 몇 차고요? 1차고요. 이걸로 그래서 만들어져요, 소멸돼요? 소멸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소멸되잖아요. 지금 이게 많이 어렵나? 소멸되고 됐죠. 자, 그 다음 K3. 자, K3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요? K3의 HBr2. 자, 요거로 BR은 생성돼요, 소멸돼요? 생성되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더하기.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돼요? K4의 HBrH. 맞아요? 자, 이걸로 브로마이드는 또 생성돼요, 소멸돼요? 생성되죠. 그럼 더하기 빼기 뭐? 더하기.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시다시피 반응식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이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 BR2 BR2M 맞고 2K 인버스 BRM 맞고 마이너스 K2 BRH2 K3H BR2 K4H BRH.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발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라고요. 학교에서 발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라고요. 수업 시간에.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의 교사들이 이 얘기를 몰라요. 네, 보통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본 많은 교사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일타 강사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네. 이게 뭐 수능 쪽은 아닌데 미트디트 쪽 일타였던 강사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이런 걸 막 물어요. 그럼 내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알겠죠? 메가인드에서 선생님 봤어요. 뭐라고? 메가인드에서 선생님. 예,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항상 난 어디 가나 노바디. 어디 가나 노바디. 메가인드. 아 내가 인디? 예, 옛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미트니트 수업을 했었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미트니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실직하고. 네, 실직하고. 뭐 어차피 노바디라서. 네. 노바디. 그이 노래 알아? Nobody, nobody, you. Nobody. 혹시 이 노래 알아요? 그건 나를 위한 노래예요. 노바디. 예, 어디서나 노바디여서. 네, 하여튼. 하지만 나는 노바디지만 내가 공부한 이 내용은 나는 자부심이 있어야겠죠. 나는 노바디지만 내가 공부한 이 내용은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알겠죠? 이거 꼭 이거 알아둬야겠죠. 보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표 수업할 때 있으면 이런 말을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교사가 속으로 뜨끔할 거예요. 알겠어요? 속으로 정말 저거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래서 첫 번째 1, 첫 번째 2 됐죠?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아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정말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머릿속에 있는 것 뿐인 거지 나 말고도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아주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난 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식이 있다.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안다고 뭐 행복해지고 뭐 모른다고 바보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배운 내용으로는 이렇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따른 수소의 농도 변화, 시간에 따른 브로마이드의 농도 변화.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자, 이거 쉴게요 이제. 밑에 준다. 준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저번 그 수업 시간에 이게 스트리밍 했었잖아요. 스트리밍 막판에 내가 이 얘기를 슬쩍 했는데 그게 그 현장이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이 잘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이제 확실히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3은 거기 이제 문제 뭐라고 나왔냐? 3은 자, 세 번째는 뭐 영어로 이렇게 돼 있긴 해요. 뭐냐면 as hydrogen and bromine atoms are both short-lived species, we can make steady state approximation. 거기 나오네요. 밑줄 쳐볼까요? steady state approximation. steady state approximation.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예? 뭐라고요? 싸요? 예, 정류 상태 근사하겠죠. 예, 그래서 뭐가 됐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수소 원자하고 브로마이드 원자에 대해서 정류 상태 근사를 써보라 라는 게 3번이에요. 알겠죠? 문장은 긴데 뭐 결국 그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어쩌란 얘기냐면 3번은 그래서 요것도 뭐라고 두고요? 0으로 두고요. 그리고 동시에 요것도 뭐로 두고요? 0으로 두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저기 이제 그 유명한 정류 상태 근사. 네. 싸 좋습니다. 네, 싸라니 참. 네.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면 이 주어진 수식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0 알겠죠? 0 해서 0 하면 이게 넘어가면서 일종의 어떤 수식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요하고 연립을 해서 연립 방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조합을 해서 연립 방식을 풀면 되는데 은근히 어려워 보여요. 알겠죠? 은근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자 보세요. 아주 놀랍게도 특별히 이 경우는
자, 특별히니까 다른 문제풀이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하필 여기서만 이렇다는 거예요. 하필 여기서만 이렇다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봐요. 그냥 한번 더 해봐요. 눈 크게 뜨고 한 번 더 하면요 놀라웠게도 뭐가 막 소고가 될걸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웠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죠? 예, 똑같아가지고 이게 샥 소거가 되죠? 예, 부덕하고 부호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똘랑 뭐가 남냐면 바로 이 K1 BR2 M 빼기 2K 인버스 BR2 M 얘만 똘록 남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똘록 남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됐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왜?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물론 이거는 이 경우에 국한된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SSA가 적용되는 문제의 계산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 점프 과정이 보통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류상태 근사를 쓰는 문제잖아요. 그럼 정류상태 근사를 쓰는 문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수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복잡해 보이는데 눈 크게 뜨고 이게 만들어 놓은 수식들을 위아래로 딱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팍팍 소거가 되는 게 정류상태 근사 푸는 문제에서는 항상 자주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류상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게 0이다 해서 막 풀려고만 하지 말고요. 나와 있는 수식들을 지그시 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날아가는 게 있나를 생각하고 보라고요. 그러면 계산이 한 번에 팍 줄어요. 알겠죠? 이게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는 막 어디에다가 2배 하고 뭐 몇 배 하고 해서 빼주고 막 이런 거 싹 소거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산이 되게 간단해지는 경우가 정류상태 근사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정류상태 근사 문제를 접근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어쨌거나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를 어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를 K1 over K 인버스의 루트 곱하기 BR2의 2분의 1승. 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됐죠? 좋아. 됐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정리상태 근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식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복잡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막 근본적으로 심오하고 어렵다 이게 아니고 정리상태 근사 문제는 이렇게 수식이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식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계산을 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요. 수식이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가 그런 경우 없어요? 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풀다가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건 어떤 문제를 풀건 길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이걸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소식이 다 많이 나오는 정류상태 근사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바로 이건 뭐고 이건 뭐죠? 이건 뭐고 이건 뭐죠? 수식을 항상 저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정류상태 근사 문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물을게요. 이건 뭐고 이건 뭐죠? 오, 그렇지. 바로 얘는 뭐냐면요. 얘는 반응물 이거나 혹은 생성물이에요. 사실 지금의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맞죠. 왜냐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반응식으로는 속도식 자체에 생성물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알겠죠? 등장하기 때문에 반응식 자체에 생성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게 반응물이거나 생성물이면 돼요. 알겠죠? 그것을 얘 누구예요? 이 뭐예요? 이 반응식이 뭐예요? 중간체죠. 중간체. 아시겠어요? 즉 정리상태 근사 문제에서는 항상 계산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간체를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해야 돼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 옳은 방향으로 계산이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상태 근사 문제에서는 항상 중간체를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함수로 항상 표현을 하자.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험적으로 결정된 속도식에는 그래서 중간체가 표현되면 돼요? 표현되면 안 돼요? 전체 속도식에서는 중간체가 표현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즉 전체 속도식의 중간체가 어쩔 수 없이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되면 치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 중간체를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하도록 수식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과에 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알아냈다. 그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에선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필요 없게 돼요. 자, 어떻게 이제 필요 없느냐? 자, 그럼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뭐 이거 필요 없겠죠, 이거? 그래서 줄게요. 안녕. 너도 필요 없겠죠? 했으니까 안녕. 너도 안녕. 안녕. 자,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겠죠? 안녕. 그렇다면 이제 요 중간체가 저 수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간체가 있죠. 이 수식에서 또 다른 중간체. 바로 얘가 또 다른 중간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얘는 중간체의 중간체 아니에요. 아니죠. 반응물이죠. 그렇죠? 중간체의 중간체 아니에요. 아니죠. 반응물이죠. 그렇죠? 얘는 중간체의 중간체 아니에요. 아니죠. 반응물이죠. 알겠어요? 얘는 생성물이죠. 그렇죠? 여기 또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또다시 요 중간체를 누구의 함수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가 샥샥 넣어.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3번을 풀고 있는 거죠. 3번을 이제 풀고 있는 건데, 자, 이때 여기서 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저기서 구한 거 BR은 K1 인버스의 루트 BR2의 2분의 1승이고 이렇게 넣으면 쭈루룩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넣고 쭈루룩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자, 역시나 또 다른 중간체
슈쇼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등장해요. K2 곱하기 K1 인버스의 룰을 곱하기 H2 BR2의 2분의 1승 오버 K3의 BR2 더하기 K4의 HBR.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됐나요? 이제 그래서 계산의 방식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의 의미만 알면 실제 계산하는 거는 조금 복잡할지언정 뭐 계산 자체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express the rate of production of HBr in terms of concentration H2, BR2, HBr and M.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잡아. 얘 같은 경우 네 번째 뭐 해보는 거라면 D HBr dt 이걸 구해보래요.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 변화.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 변화. 찾았나요? 찾았죠? 자, 그럼 이때 HBr이 어디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자, HBr이 어디 등장하느냐? HBr 어디냐? 우선 첫 번째 여기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죠. 보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HBr 첫 번째 반응식으로부터 소멸되어 생성돼요. 저 K2로부터 소멸되어 생성돼요. HBr이 생성되죠. 그럼 여기 더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식 K3 HBr2. 자, 이걸로 생성되어 소멸돼요. 역시나 생성되죠. 근데 세 번째 반응식 K4의 HBr의 H로는 생성되어 소멸돼요? 소멸되네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반응식에서 HBr의 계수 얼마예요? 계수 1이죠? 여기서 얼마예요? 1이죠? 여기서도 얼마예요? 1이기 때문에 다 이게 1, 1, 1인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요 놈이 바로 뭐다?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 변화율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BR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H 어디서 H? 여기 있죠, 여기 넣고요. 여기다가 넣고요.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계산이 좀 어때요? 좀 난감하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반응 속도식은요. 이게 정류 상태 근사를 쓰는 경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게 뭐가 더하기 빼기 샥 좀 뭐가 샥샥 정리된다고 했거든요. 이때
요거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뭐 내가 뭐 K 플러스 마이너스 HBr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됐고 K3 빼면 어떻게 되죠? 빼면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죠. 뭐만 남아? 얘하고 얘가 남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배의 K3에 수소의 Br2만 남는 거예요. 알겠죠? 정류상태 근사 푸는 문제는 절대로 무식하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저런 테크닉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차피 이건 뭐예요? 어차피 이건 뭐예요? 0일 거 아니에요? 정류상태 근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어차피 0일 거 아니에요? 0이잖아요. 어차피 0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구하라는 게 결국 이 문제에서는 결국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슈쇼 이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됐나요? 됐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 여기서 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넣고 쭉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 K2 K3 K1 over K inverse 루트 H2 BR2의 2분의 3승. 왜 2분의 3승이냐면 여기다 그냥 BR2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2분의 1승이 한 번 더 곱해지면 2분의 3승이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누기 그대로 K3에 BR2에 K4에 HBr. 됐어요? 그게 결국 뭐다? HBr DT의 최종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자, 쓰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나 썼어요? 썼죠? 자, 그러면 5번. 그러면 이 반응의 리액션 레이트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자, V라고 쓴 다음, 자, 이게 원래 반응식이잖아요. 이게 원래 반응식이면 더하기 2분의 1에 DHBr DT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겠어요? 플러스라는 표시는 해당 물질이 생성물이라는 뜻이고 항상 거기에 화학양론 개수를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됐죠?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2분의 1 나눠줬으니까 이것만 톡 떨어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K2, K3의 K1, K 인버스 H2의 BR2의 2분의 3승 over K3의 BR2 K4의 HBr 됐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긴 2분의 1이 떨어져야 저게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특정 화학 쪽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과 그 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다른 거야. 다른 거 알겠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6번 잠깐 위 줄게요. 여기 줘도 되겠어요? 네. 저기 줄게요. 자 그러면 6번 반응 초기에는 반응 초기 조건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얼마겠어요? 반응 초기 조건이 이게 얼마겠어요? 0일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제가 생성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때 반응 속도 V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지죠. 없어지고 K3 약분되고 요거 1승이고 2분의 3승이 약분될 거 아니에요. 네. 약분되면 뭐만 남냐면 K2에 K1에 K 인버스의 루르 한 다음에 H2에 BR2의 2분의 1승 맞아요? 예.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네. 될 거라고 그죠? 네. 이게 연습 문제 19 결과입니다. 연습 문제 19를 한번 보세요. 19요? 네. 똑같이 생겼죠? 연습 문제 19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연습 문제 19는 거기에 문제를 보시면은 연습 문제 19 한번 보세요. 이거 연습 문제 19는 저번 시간에 했거든요. 자, 연습 문제 19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연습 문제 19 다시 봅시다. 전체 반응식이 있고 제시된 미케니즘을 보면요. 제시된 미케니즘에 첫 번째 패스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돼 있죠. 네. 빠른 평형 알겠어요? 네. 빠른 평형. 그리고 두 번째 속도 단계가 슬로우죠. 네. 슬로우가 뭐죠? RDS. 바로 속도 결정 단계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빠른 평형이고 두 번째가 속도 결정 단계로 반응 미케니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결과 보세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써놓은 거랑 똑같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연구자는 이것보다는 빠른 평형과 속도 결정 단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정류 상태 근사와 새로운 단계 하나를 더 가정하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나온 결과가 예전의 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수 문제 19와 연수 문제 20 중 어디가 나중에 나온 연구 결과라는 얘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네, 요런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HBR이 만들어지는 요 전체 반응식의 이 얘기가 속도론 연구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정류 상태 근사가 적용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다. 완전 중요하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갔다 오세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좋았어.